네, 이어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유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수석 매니저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좀 엇갈린 엇갈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 우선 말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양당이 최근에 1조 달러 넘는 초당적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오름세를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제조업 지표의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점, 특히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전반적인 제조업 지표 발표가 좋지 않은데 따른 미국의 일부 제조업 지표의 부진, 이런 가능성들은 일부의 어떤 전문가들의 시장의 고점 피크아웃 논란들, 이런 점들이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더불어 이번 주 금요일 있을 고용지표에 시장이 상당히 관심을 모아질 것 같고 특히 다행히 좀 연준에서는 이런 점들은 어떤 경기에 대한 지연이지 어떤 침체가 아니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부담 속에서도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 백신 관련 바이업종들에 대해서 미국 업종들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종목적인 피킹 개별 종목들의 선별적인 상승세는 이어졌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결과적인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발표된 고용 지표에 시장이 상당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나왔던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예상은 그렇습니다. 8.4였는데 6.5가 나왔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ISM 제조업 지수도 50 이상이긴 했지만은 역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고점일 것 같다. 경제 성장률로 봐서 고점일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이후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최근에 어떤 우리나라 IMF가 한국의 어떤 GDP의 상향 조정, 한국의 수출 증가율 수출이 증가됐다. 네. 자,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힘을 못 쓴다는 점들은 결과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떤 그 제조업 지표에 대해 상당히 주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점들과 함께 시장이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들은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데 가장 부정적인 요인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있을 어떤 과연 인프라 투자를 가지고 이런 점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과연 인프라 투자가 나오면 어떤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러한 그 제조업 지표를 위쪽으로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적인 지금 시장이 가장 주목해야 될 점들은 기업 실적과 현실적인 제조업 지표, 이 현실적인 두 가지 키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좋아야 결과 예상되는 수준대로 투자들이 환호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테이퍼링이 제일 큰 관심사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곧 6일 날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고용 지표 당장은 지금 예상치보다는 글쎄 나와야 알겠지만은 당장은 서프라이즈 쪽은 아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과연 일자리 증가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점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할 거에 대한가도 시장이 상당히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현실적에 대한 이런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점들과 함께 금요일 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가 85만 개 늘어났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준 의사가 어저께 CNBC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8월, 9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온다면 10월 달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6월 달에 일부 주들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직을 한 사람들이 좀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80만 건을 넘는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이 빨라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경기 이 움직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실업수당 최근에 이제 이런 점이 나타나면서 일부에서는 미국의 어떤 국민들이 과연 빨리 일자리를 나가야 이제 일자리 수가 어떤 증가 쪽인데 우선 당장은 아직까지 그 실업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나가지 않았다. 자, 이런 점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인데 지금 이제 테이퍼링 언급에 대해서 일부 이사 쪽에서는 일단 빨리 하자 네네. 쪽인데
그러면 빨리 했다가 주가가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또 다른 양적 완화를 할 거냐, 자, 이런 점들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한쪽에서는 빨라야 된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반면에 연준의 어떤 파월 의장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시장을 충분히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달리기 전략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재무장관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이 하기 힘든 이런 코멘트를 해주면서 시장을 어떤 그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충분한 시장의 어떤 스탠스를 안정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 다른 이사 쪽에서는 어떤 그 언제까지나 이런 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을 한번 반응을 보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때리고 얼르면서 시장에다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면역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큰 변수가 델타 변이 아닙니까? 시장에서는 그 델타 변이에 대한 시장 충격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물론 한쪽에서는 과연 이런 점들이 뭐 사망자 수가 적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영국에서는 마스크를 벗자, 그러다가 더 큰 변이가 있어서 확산 속도인데, 이런 점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부담감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세계 두 축인 미국과 어떤 독일의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런 점들이 빨리 돌아가야 되고 일자리에 뛰어나와야 되는데, 이런 확산 속도가 적어도 한쪽에서는 큰 부담을 주지 않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점들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하반 경직성, 적어도 위쪽에 대한 상당히 스탠스를 부담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전일 어떤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역시 그 떨어질 때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이런 점들은 역시 그 한편으로 봐서는 낮은 금리에 따른 투자자로 하여금 위험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이고요. 반면에 위쪽으로 적극적으로 사기는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전에 어떤 말씀하신 어떤 제조업 지표가 확실하게 좋기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위로 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반면에 그렇다고 추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 보이고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고, 또 중요한 점들은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부 어떤 그 데이터에 따른 그런 부담감으로 일부 기술주들에 대한 규제, 기업 규제에 부담을 줬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떤 2차 전지, 전기차라든가 그리고 태양광 이런 쪽에 대해서는 탄소 배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전기차 확대, 그리고 인프라 투자 자금들에 대해서도 충전소 확대이기 때문에 큰 축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당분간 어떤 지표가 좋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박스권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종목적으로는 큰 틀로 봐서는 실제 꾸준한 2차 전지, 그리고 전일 모처럼 만의 어떤 그 백신을 비롯한 바이오업종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9월에 있을 유럽의 어떤 임상 종양 학회 이런 점들 염두에 두고 있는가 싶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맞물려서 미국과 함께 맞물리는 어떤 종목별의 선별화 차별 움직임, 종목별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또 IMF가 GDP 성장률을 저희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이게 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요건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출도 좋아지고 있고, IMF 쪽에서도 어떤 GDP 상향 조정 이런 점들은 적어도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들, 하방 경직성을 상당히 좋게 다지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지표들이 나쁘지만 않게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세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당히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는 중요한 점들,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고점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뭐 3,200 이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근데 주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오르는 날은 0.1, 0.2 오르다가 떨어지는 날은 1%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좀 시장의 불안한 어떤 측면을 대변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상보다 너무 올랐다,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성장, 특히 종목 같은 경우도 바이오업종들도 성장성은 분명한데 왜 이렇게 금년에 힘을 못 쓸까? 뭐 그런 여러 가지 논리들은 작년에 너무 올랐다 이런 측면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자금들이 풀어나오면서 이런 애들이 주가에 강하게 밀어 올렸는데 그렇다면 한쪽으로 봐서는 많이 올랐다는 부담감들 그리고 어떤 10년의 어떤 사이클 주기 12년 동안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언제 빠져나올까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는 가운데 네. 부담감. 그렇기 때문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팔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리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만 악화되면 주가 금방 떨어지고 반면에 올라가는 쪽들은 시장이 더 지표가 확인하고 살리는 거기 때문에 좀 무겁게 올라가고 이런 점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점들은 어떤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가장 좋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성을 지속되고 있고 아직까지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걸 안정시킬 만한 현실적인 어떤 그런 지표라든가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한 단계 더 빠르게 레벨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수석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그것도 수석 그렇습니다. 매니저를 하니까 아무래도 고객들이 조금 규모가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자세는 어떤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한 발을 빼기 위해서 있는 건지 아니면은 또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투자자들이 최근에 어떤 공모주의 자금이 밀리는 걸 봐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네. 오히려 이제 작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갈 거 같냐는 그런 질문들. 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이제 뭐 테이퍼링 논란이 많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지표도 좋지 않다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가가 30년 동안 해본 결과에 의하면 네. 이런 돈 있고 결과가 안 좋았다. 네. 그래서 이제 뭐 3달, 5달 더 먹을 거를 뒤로 하고 빨리 팔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뭐 일부 투자자들은 그렇다고 이걸 팔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 그렇다고 뭐 은행으로 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오히려 또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식시장에 머물러 수밖에 없다. 자, 이런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아직까지는 어떤 시장의 큰 스탠스, 어떤 지표 이런 충격들이 나쁘지만 않게 나온다면 크게 빠질 염려는 지금 없다 이런 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금도 사고 싶다는 투자자들 많이 옵니다. 네. 근데 그런 투자자들이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자들은 네. 1월 달부터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했는데 아직도 안 사고 있죠. 안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투자자들은 더 빠지면 사겠다 이런 심리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여전히 하방은 지지가 상당히 강하다 그런 점들이고 그런 투자자들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사고 싶다는데 이제 투자 여유 자금의 한 10%를 산다는 얘기죠. 많이는 사지 않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많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 같은 초저금리가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주가는 어떤 떨어진다보다는 오르긴 오를 텐데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큰 폭의 오름보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변곡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왜 컴퓨터 왜 486 나오면 살게요, 586 나오면 살게요 했던 얘기 나오고 뭐 아이폰 11 나오면 살게요, 12 나오면 살게요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좀 종목별로 좀 가볼까요? 뭐 최근에 뭐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사실 뭐 테마성도 그렇고 뭐 정치 테마도 그렇고 신주 테마도 그렇고 뭐 이제 테마성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뭐 짧게도 그렇고 혹은 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쪽으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지 업종이랑 테마 쪽이든 아니면 종목별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의 어떤 특징주를 보게 되니까 최근에 그 코로나만 아니었더라면 상당히 매출이 좋았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는 이런 종목들이 전일에는 지난주에는 임플란트 그리고 전일에는 미용기기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특히 여성분들이 마스크 때문에 화장도 제대로 좀 글쎄 하시는 분들이 좀 드문 것 같고요. 네. 미용 어떤 필러라든가 리프팅 이런 쪽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 마스크를 쓰니까 피부 트러블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미용기기도 네, 참-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네, 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미용 쪽에 대해 계속 관심을 많이 관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일에 그런 미용기기 관련주들 일부 리프팅 장비 클래시스라든가 특히 루트루닉 같이 이제 피부과용 레이저 기기 관련주들 이런 점들이 기지개를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자, 이런 점들이 상당히 특징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기는 말하자면 B2B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혹시 개인들이 쓰는 어떤 미용 보조 장비 같은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는 없나요? 개인 보조 장비 같은 경우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리프팅을 도와주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비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없습니까? 아마 상장돼 있는 주식 등에는 잘 나오지들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일에 이제 그런 뭐 클래시스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건 이제 병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상승세 보였다는 점과 함께 또 다른 업종들은 바이오 업종들이 모처럼 좀 기지를 보였었는데요. 이런 점들이 최근에 매출이 일어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 시밀러 업종들이죠. 그 셀트리온 종목하고 또 LNC 바이오라든가 특히 최근에 시장의 어떤 바이오 업종 중에서 큰 매출을 장악하는 업종들이 백신 관련 mRNA 쪽하고 특히 CMO 만드는 쪽 약을 만드는 네네. 쪽인데 의약품 위탁 생산 관련 쪽에서 그것은 SK 바이오 사이언스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보고 있고요. 특히 네.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제 코로나 백신 가격을 인상한다. 그러면서 백신을 만드는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쪽에서도 관심을 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이 눈에 띄고요. 특히 이제 9월달에 암 확대를 관련해서 9월에 어떤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일부 어떤 앞타바이오라든가 메드팩토 같은 제약 관련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이제 어떤 라이센싱 아웃이라든가 뭔가 어떤 기대를 보고 있는 이상 삼상과 함께 매출이 기대되는 이런 업종들인데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전일 모처럼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한쪽에 어떤 축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업종들이 하락세 속에서도 일부 이제 상합 프론텍 같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였다는 점 이런 점들과 맞물려서 바이오 업종들의 한 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트렌드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기업들의 규제를 하면서도 오히려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 세계적인 트렌드 이런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2차 전지 쪽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들과 함께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일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축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마스크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 사태 초기만 해도 너도 나도 다 마스크를 그렇습니다. 갖다가 사업 목적에 그렇습니다. 추가를 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 많이 망한 걸로 아는데 지금 델타 변이 나오면서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 마스크 업종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게 웰크로니아 종목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요.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제 제주에서 이제 제조업 하시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마스크가 이제 된다고 하면서 상당히 많이 뛰어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그 공급 과잉에 따른 그리고 마스크 수요보다는 공급 과잉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점 이런 점들이 상당히 스탠스에 부담을 느끼는 점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가 확산이 상당히 되는 거는 분명한데 오히려 이제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이제 부진한 점들도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그런 점들은 특성상 이런 종목들이 미리 작년에 뭐 반등해서 많이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최근에 어떤 그 진단 관련주들과 함께 마스크 관련주가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봐서는 어떤 공급 측면인가 싶기 때문에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종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목 마지막으로만 하나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일에는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좀 올랐죠. 네. 보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에 따른 이런 상승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공교롭게 연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왜 이렇게 연초부터 끝없이 빠지기만 할까 이런 점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3분기 시즌이 1년에 가장 그래도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점들이 비교적 매출이 나오는 것 때문에 관심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삼성전자 쪽이 어떤 반도체에 따른 그런 이제 수급적인 스탠스가 좋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은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축이 아직은 좀 이런 쪽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이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애플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LG전자 쪽에서 뭐 애플도 판매를 해준다. 네네. 이런 점들과 베스트샵에서요. 함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때 그 애플보다도 상당히 좀 스마트폰에 호황을 들였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나오지 않으면서 이런 점들이 상당히 시장이 부담을 느껴졌다는 점들도 어떤 매출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축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어떤 미국의 추가적인 어떤 원동력, 자, 이런 점들이 삼성전자가 조금 나오지 않는 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따른 것에 대한 반등은 좀 이어질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과 같은 그런 화려한 어떤 수급적인 상승은 좀 아직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 삼성전자가 8만 원대 밑으로 깨지면 무조건 사고 8만 원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파는 분이 있는데, 그런 식의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해보는 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제 고객분들 한 분이 이제 강남에 빌딩을 몇 채 소유하시는데 그 고객님께서 그렇게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만 가지고. 네, 단타로.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며칠 떨어지면 사셨다가 가만히 계시겠다 올라가면 또 파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이 뭐 앙들레 코스톨라니 같은 분들은 미래에 대한 가장 성장성 있는 주식을 사서 네. 그냥 그 금고에 넣어놓고 네. 보지를 말아라. 10년, 20년 보자. 네.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에 대한 지금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어떤 단기적인 트렌드가 박스권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위로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밑으로 가는 것도 하방력도 견조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단기적인 매매 전략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도 어쩔 수 없는 시간은 많이 트렌드 들겠지만 꽤 그렇습니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작년과 같은 시장이고, 그리고 큰 그림을 본다면 그냥 사놓고 30년 가자 네. 그런 주의인데, 지금 같은 전략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제조업 지표가 깜짝으로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강력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유동성이 충족이 되든지 이런 점이 아니라면 네. 어쩔 수 없이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략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빠지는 리스크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택하면 좋지만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종목을 피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삼성전자를 적당하게 떨어진 상황에서 사서 단타 매매를 해보는 것도 주식을 알게 되는 아주 재밌는 방법 아닐까 싶은 그런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성장성,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반복됐는데, 미래에 대한 성장성, 뭐 10년, 20년 꾸준한 뭔가 매출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 사놓으면 그런 종목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떤 그 몇 달 후에는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들이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어떤 반도체와 2차 전지 이런 두 가지 축, 이런 점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였다는 점들은 이런 삼성전자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큰 축인 뭐 삼성 SDI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2차 전지 테마들, 이런 두 가지 축들은 최근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투자자들로 하여금 떨어질 때 살만한 종목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네. 그런 종목을 저점에서 잘 공략해보고 기다리는 이런 전략도 상당히 투자 대안에 지금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전략이었거든요. 네.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의 투자 전략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점들이 상승이 되려면 지표가 좋아져야 되는 점들인데, 그런 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의 축을 보시고, 작년과 시장이 상당히 다른 점인 것 같기 때문에 올라갔다 싶으면 오히려 좀 매물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내려졌다 싶으면 살만한 종목을 노려야 되는데, 뭐 큰 축은 계속 반복됐지만 시장의 큰 축은 20년, 30년 동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40% 전기차,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이런 점들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수소차, 뭐 성호혜택이라든가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 테마주들, 반도체 이런 점들에 대해 산축을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전일에 보여줬던 일부 바이업종들, 그리고 또 한 축은 코로나만 거친다면 매출이 나올 그런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호텔업종들, 세 가지 흐름을 보시면서 당분간 어떤 떨어질 때마다 매수 전략이고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수 물량을 줄이는 박스권을 견지한 전략으로 바뀌어서 구사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S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